예, 경주포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4일입니다. 8월 4일이고 오늘 방송은 녹화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시각이 4일 오후 5시 10분인데요. 제가 5시부터 녹화를 한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5시부터 녹화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녹화는 5시 10분부터 진행을 합니다. 혹시 라이브 아니니까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목은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취소 또는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기사를 오늘 헤드라인으로 올려놨고, 지금도 가장 먼저 소개를 제 뒤에 사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오늘 코로나19 매일 국무총리 주재로 지자체장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아무래도 좀 전국대회 규모는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4차 대유행을 언급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직후에 그 회의가 끝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 대회의 주최단체가 대한축구협회잖아요. 축구협회에 연기나 취소를 검토해보라 공문을 보낸 것으로 경주시청이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한축구협회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단체이고 이렇다 보니 아마 취소나 연기가 되지 않겠느냐, 내일쯤은 공식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취소보다는 연기를 하는 게 좀 어떠냐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워낙 이 대회에 기대를 걸고 있는 숙박업체들이나 또 식당 하시는 분들의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대회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좀 코로나가 숙질 때라도 좀 숙지면 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어쨌든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도 우리 경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발생했습니다. 요 보시는 대로 546번, 547번은 541번 확진자 접촉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가까운 분들하고 접촉해서 생긴 이런 감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4명이고, 오늘 4명이고, 8월달 들어서 벌써 17명째입니다. 1일날 3명, 2일날 3명, 어제 7명, 오늘 4명이니까요. 8월달 들어서만 벌써 17명, 7월 한 달 동안에는 무려 80명이 우리 경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더랬고요.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는 대로 치료 중이신 분들이 지금 53명, 4명 더 들어가시면 또 57명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 경주적 확진자는 549명입니다. 세 번째 확진자가 주소가 대구로 이렇게 이전이 되면서, 그때 처가가 우리 경주에 있으신 분이셨죠. 대구로 잡히면서 숫자는 548명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경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은 현재까지 549명입니다. 요 밑에 표시는 요 바로 옆에 있는 것은 백신 접종 현황인데요. 어제 1,050명 받았고, 우리 경주에서 1차 접종만 10만 3,464명. 그래서 백신 1차 접종한 인구 대비 40.96%, 그리고 이 중에서 접종 완료되신 분들이 어제 538명 늘어서 누적 36,733명, 14.54%, 우리 경주시 인구의 14.54%이고, 전국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전국적으로도 1차 접종 완료되신 분이 2,016만 9,500명 해서 39.3%, 이 가운데 어제 하루 동안에도 10만 6,529명이 접종 완료를 해서 728만 9,600명이 접종 완료를 해서 전국적으로는 13.2%가 백신 접종 완료를 했는데, 우리 경주가 접종 완료되신 분들이 14.54%이니까 경주보다는 조금 낮네요. 13.2%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전국적으로 확진자는 어제가 한 1200명 되었는데 오늘은 1725명, 국내 1664명, 해외 유입이 61명. 이래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누적 확진자 수는 20만 3,926명이 됐습니다. 예, 코로나19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경주 뉴스 잠시 좀 볼까요? 오늘 톡 기사가 이겁니다. 지금 시국에 부적절한 것 아니냐라고 오늘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당초에 8월 11일부터 24일까지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잖아요. 우리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24일까지 11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씩 2차로 1, 2차 나눠서 그래서 한꺼번에 인구가 우리 전국에서 이번에 그 학교 팀하고 클럽 팀하고 참여가 확정된 팀 수가 500개 팀이었으니까 한 팀당 뭐 한 20명 잡으면 인구 10,000명이 되는데 1, 2차 나누니까 한꺼번에 우리 경주에 이 풀리그로 한 팀당 6경기를 하니까요. 6일 동안 계속 머무르게 되면, 그러니까 한 5,000명씩 계속 경주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그러면서 이 코로나19가 좀 이거 4차 대유행인데 전국적으로 휴가도 막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에서 좀 코로나19 대확산이 매우 우려가 된다. 어제 뭐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어제 서울신문의 경우에서는 사설로까지 이거 좀 너무 어찌 보면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사설이기도 합니다만, 이 어제 사설이 서울신문 사설이 이런 거였는데 경주시 제정신이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어제 그 비판하는 기사가 뜨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오늘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오늘 그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 김부겸 총리가 4차 대유행 속에서 이 전국 규모 대회 개최하는 것 아무래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직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고문을 보내서 대회를 연기하거나 취소해라 이걸 검토할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경주시 담당자한테 체육지원과의 그 담당자가 여기까지는 확인을 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에서 경주시로 아직 정확한 방침은 오지 않았다. 이 주최단체가 대한축구협회니까요. 재작년까지는 유소년축구협회였는데, 유소년축구협회가 뭐 뇌물관계라든가 뭐 이런 좋지 못한 일로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고 해서 대한축구협회가 주최를 하게 됐는데,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무래도 재검토해봐라 뭐 이렇게 공문이 내려갔으니까 대회가 취소될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니냐. 오늘 한 3시쯤 경주시 체육지원과 담당 주무관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문체부에서 대한축구협회에 취소나 연기하라는 공문이 간 것까지는 경주시가 확인을 했다. 근데 아직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경주시가 어떤 대회를 하겠다 말겠다 정식 공문을 받은 것은 아니어서 대회가 연기 또는 취소됐다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기사에서 연기 또는 취소될 듯이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던 것이고요. 그런데 본래 내일 그 불국사 지역 숙박업체 대표들 경주시가 소집을 해서 오전 10시 반에 코로나19 방역 대책 회의를 본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오늘 일단은 잠정 연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대회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내일 예정됐던 불국사 숙박업체 대표들 방역회의도 일단 경주시가 연기를 한 상황이고,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대회가 좀 아무래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안타깝지만 이렇게 높아 보입니다. 이게 지난 7월 8일 날 조나경 시장이 어제도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언론 브리핑을 열어서 직접 대회 개최 방침을 밝혔고, 당시에 기자들 많은 질문이 코로나19 이거 어떻게 막냐 이렇게 했더니만 조나경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이 각종 대응 행사 무작정 취소 또는 연기할 수만은 없다 라면서 무관중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면서 대회 개최 방침을 밝힌 바가 있고, 또 대회 개최를 11열을 앞둔 지난 1일 날에도 경주시가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가장 안전한 대회로 치르겠다 라면서 그 제2의 손흥민을 꿈꾸며 이번 화랑대기 축구대회를 준비해온 어린 학생들의 꿈을 꺾지 않기 위해 막바지 준비를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1일날 결국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파고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대회가 취소된다면 경주시에서는 2019년 대회하고 작년에 코로나19 워낙 뭐 전국적으로 갑작스럽게 또 확산이 되고 하면서 작년에 대회하지 못했고요. 2003년부터 경주시가 매년 지금 해오고 있으면서 여름철 사실 숙박업체, 펜션업체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그런 대회인데, 2019년 대회의 경우에는 그 122개 학교, 133개 클럽에서 762개 팀이 참가했고, 그래서 연인은 50만 명이 경주를 방문했다. 그래서 경주시가 추정한 경제적 효과가 한 515억 정도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결국 올해 대회에는 대회 참가팀은 많이 좀 그때만큼은 못합니다.
올해는 한 203개 학교 클럽에서 500개 팀이 출전할 예정이었는데, 이 반짝 특수를 기대했던 숙박업체들, 식당 종사하시는 분들 실망감이 많이 이렇게 클 거다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만,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경주시 오늘 이런 행사 가졌습니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행사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이게 지자체장 민선 도입 이듬해인 1996년부터 이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매년 지자체 경영성과를 평가해서 하는 시상인데, 지난달 11일 날 경주시가 제26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을 받게 됐다라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서울의 무슨 호텔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이런 시상식은 없었죠. 그래서 경주시가 이 소식 밝히면서 지역 언론들 보도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막 주민자치위원회 막 이름으로 막 축하한다, 뭐 경주시 행정 최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현수 막 붙어 있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기헌 원장, 또 김충환, 이분 옛날에 민주당 마포 쪽인가요? 어디서 국회의원 했던 분이죠. 심사위원장, 또 경시 국장, 요 간부들 쭉 사진이 보이죠. 부시장도 꽃다발 들고 있는 분이 부시장이고, 상패 들고 있는 분이 경주시장이고, 맨 왼쪽에 김진태 국장부터 시작해서 쭉 최재순 보건소장도 보이고요. 문화관광국장하고 시민국장은 지금 휴가 중이라고 하네요. 이 두 분 빠졌고, 하여튼 이렇게 국장들 참석한 가운데 오늘 이렇게 시상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부터 경주시가 벌초대행단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8월 17일부터 벌초대행 추진단을 운영을 하는데요. 8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벌초대행 추진단을 구성 운영한다 오늘 밝혔는데요. 이 벌초를 하기 위한 모임을 방지해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또 묘지 관리에, 실제 이게 더 본래 목적이겠죠. 묘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출향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니까요. 이 농협 경주시 지부하고 경주시 산림조합, 또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 경주시 연합회, 요렇게 4개 기관단체가 협력을 해서 이 벌초 대행을 한다고 합니다. 전화 신청만으로도 가능하고요. 대행료는 봉분당 기본 8만원이라고 합니다. 봉분당 8만원인데, 봉분당 8만원인데, 요 이제 기사로 저희 경주포커스 기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벌초 대행단.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약간 더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3주 동안, 작년의 경우에 처음 이 벌초 대행단 경주시가 운영을 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3주 동안 한 100여 곳에서 한 100여 개 정도의 벌초를 작년에는 했다고 합니다. 779에 8700번으로 전화하면 이 벌초 대행 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저희 경주 포커스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캠페인이 하나 있죠. 이거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요. 잠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국 이런 나라에서의 삶이 전쟁처럼 느껴졌다면, 아니 그저 살아남길 비는 포로처럼 느껴졌다면,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면, 대신 죽을 누군가를 찾아 헤맸다면, 그건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일 거야. 이해할 수 없는 뭔가를 없애버려야 할 것 같았다면, 그래서 그걸 저주하는 일을 삶의 이정표로 삼았다면, 자기는 걸릴 게 전혀 없단 듯이 감시의 눈길을 애써 외면하며 살았다면, 그건 이 전쟁과 평생을 함께 했기 때문일 거야. 매일이 무서워서 무서운 줄 몰라. 이 공포를 정의로 알고 살아. 우리 편이 아닌 죽음엔 무감하지만 언제 내가 또 적으로 몰릴지 몰라. 우리 이 전쟁을 끝내잔 약속을 하면 어떨까? 지금껏 살아보지 못한 평화가 찾아오길 원한다면 여기 서명해. 여기 서명해. 여기 지금 일단 서명해. 예, 지금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
여전히 기지는 넓혀지고. 예, 이렇게 지금 캠페인송을 들어봤습니다만, 제 위에 있는 이 사진들, 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 전쟁이 터진 70주년이 되는 작년 2020년 6월 25일부터, 그리고 휴전협정,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2023년 7월 27일까지 전 세계 시민 1억 명의 서명을 모아서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자 한반도에, 이런 캠페인인데요. 이게 지금 위에 사진이 뭐냐면, 이게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도 이렇게 서명이 잇따르고 있다. 전라북도 의회, 전주시 의회, 이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이렇게 결의안으로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이렇게 한반도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도 하고, 전라북도 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군산, 남원, 고창군 의회 등등이 이런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좀 꿈 같은 일인가요? 우리 시장님도 좀 이런 캠페인에 좀 동참을 해서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캠페인송 한 1분 정도만 더 들어보고 계속 방송하겠습니다. 들은 쫓겨나 삶을 잃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결국 전쟁의 목을 매. 당해본 사람은 소리 지르지만 힘센 사람들은 그 입을 막아. 그래서 우린 이 전쟁을 모르는 척하고 살 수 있었던 것. 예, 여러분들도 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 많이 좀 동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 밑에 사진들, 아까 여기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사실은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요. 아까 캠페인송 들으면서 함께 보셨기 때문에 별도로 하진 않겠습니다만, 화랑대기 이거는 축구는 연기가 됐으니까, 연기될 듯 한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 하고, 이 전국 지방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 이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우리 경주에서도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서, 지방시의회에서 사실 이 한반도 종전 평화를 촉구하는 어떤 결의안이 나와진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고군분투를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그리고 오늘 경주 밖의 뉴스 하나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재형 이 감사원장, 이 양반 오늘 결국 그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오늘 했더라고요. 본인 스스로도 이런 비판을 의식을 했는지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 과연 옳은지 묻는다. 그렇지만 저는 감사원장으로 서면서 현 정권의 일이라도 검은 것은 검다 하고 흰 것은 희다. 검은 것도 아닌 원전 1호기 같은 경우 굉장히 정치적 감사를 했고, 그래서 검찰에 고발을 하고 수사 의뢰를 하고 이랬던 그 자체.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태극기 부대 내지는 보수 쪽들이 가장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전교조 관련해서 해직됐던, 전교조가 아니죠. 사실은 학교 내에서 부조리 폭로하고 이렇게 해직됐던 선생님들, 서울시 교육감이 일부 복직시킨 것, 이 과정의 문제 삼아서 감사를 하고 수사 의뢰한 것, 서울시 교육감이 특채했던 부분, 그리고 탈핵을 반대하는 보수 쪽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이게 또 원전 1호기 이 경제성 조작이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사실은 우리서 원전 1호기가 가동 중단을 한 것이 단순히 어떤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 안전성에 대한 우려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고 판단을 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히 잣대를 갖다 대고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하고, 이 두 가지 행위가 결국은 자신이 보수 쪽에 굉장히 어필하기 위한 행위인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본인이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의 임기를 채우고 그렇게 했으면 또 덜한데, 임기를 6개월이나 놔둬놓고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 논란에 휩쓸려 놓고는 정치적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감사원장직 못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이밀고 감사원장직을 그만두고, 그때 이미 윤석열의 대안으로 최재형이다. 보수 쪽에서 얼마나 국힘에서 대통령 후보가 없었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그때 이 두 가지 큰 감사행위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었다는 것을 오늘 출마 선언으로 스스로 입증하고만 꼴이 아니냐라는
이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비판을 많이 받으셔야죠. 근데 오늘 또 이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하는데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대답이 너무 많아서 준비 안 됐는데 그러면 출마 선언한 거냐라는 그런 기자들의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비판까지도 오늘 나왔다고 합니다. 이 미디어 오늘에서 오늘 기사가 있었고요. 이런 짜증나는 뉴스, 이 양반은 결국은 사그라들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것보다 더 기쁜 오늘 배구 소식이 있었습니다. 김연경 선수 등등이 이렇게 막 하이파이브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인데, 오늘 오전에 터키하고 8강전이 있었습니다. 8강전이 있었는데 풀세트 접전 5세트까지 가서 14대 13까지 따라 붙었는데 14대 12에서 매치 포인트가 2개 있었죠. 그런데 터키가 한 점 더 따라왔고, 그런데 마지막 공격에서 김연경 선수가 처음에 한번 때리는 걸 터키가 받았는 걸 김연경 선수가 다시 한번 더 때려가지고 결승 득점을 얻으면서 우리가 4강에 진출하는, 9년 만에 런던 올림픽 이후에 9년 만에 4강에 진출했고, 터키가 세계 랭킹 4위랍니다. 김연경 선수도 터키 가서 오랫동안 프로 선수 생활을 했지만 굉장히 배구가 인기가 있는, 그래서 2011년에 김연경이 유럽에 가 있는 기성용 선수나 막 이런 걸 언급하면서 왜 배구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가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관심을 안 보여주냐, 이렇게 하소연한 게 너무 참 조금만 관심을 보여줬어도 라는 그런 페이스북 글도 오늘 기사로 뜨기도 하고 했었던데, 그 터키를 상대로 이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단체전 배구에서 동메달 딴 것이 몬트리올 올림픽 76년인가요? 그때 막 나르는 작은 새 조 누군가요? 그 선수랑 하여튼 대단했던 기억이 있는데, 양정모 선수가 첫 메달 딴 대한민국에 그 올림픽이 몬트리올 올림픽인가 그랬었잖아요. 76년인가. 그 이후에 그때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동메달을 딴 적이 있는데 45년 만에 메달 도전에 나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랭킹은 세계 13위였고 오늘 맞붙은 터키는 세계 랭킹 4위였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 보유국이다 이런 자랑도 했습니다만, 배구에서는 정말 갓연경, 김연경 보유국이다. 오늘 MBC 중계하는 이룬가요? 그 아나운서가 김연경이 정말 연경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막 그렇던데, 정말로 원팀이 돼서 어느 팀들이 원팀이 안 되고 그러겠습니까만, 김연경이 없다면 앞으로 한국 여자 배구는 사실 또 어떻게 되겠느냐. 마지막에 5세트에 마지막 5점은 김연경 선수가 다 따더라고요. 또 그것도 정말 대단한 오늘 경기를 봤었는데, 이게 4강전에서 맞붙을 상대가 브라질 아니면 또 러시아라고 합니다. 이 또 두 팀 어느 팀 올라가도 브라질만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브라질 너무 잘하더라고요. 세계 랭킹 거의 1위 수준인 것 같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통쾌하게 오늘 이긴 경기 잘 봤고요. 오늘 제가 사실은 녹화 방송하는 이유도 7시부터 야구 한일전이 있습니다. 이기면 우리는 은메달 확보를 하는 건데, 저도 또 다시 패자부활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하는데요. 워낙 야구팀이 6개 팀밖에 출전을 안 했고, 야구라는 것이 사실 투수 노름이기도 하지만 의외성이 굉장히 많은 경기잖아요. 실력이 있는 팀들도 사실은 한두 게임 피처에 따라서 놓칠 수도 있고, 상대방 투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야구는 사실 여러 번 경기를 하는 게 진정한 승자를 가리는 방식은 맞습니다. 단판 승부보다는.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에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도 결승전 단판 승부로 끝내지만, 메이저리그 야구만 해도 7전 4승 한 7번 붙어봐야 그 팀의 전력들이 풀 나오는 것이고, 진짜 실력이 있는 팀이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걸로 보면 야구도 어쨌든 오늘 이기면, 한일전 이기면 바로 그냥 최소한 은메달 확보하는 것이고, 저도 한 번 더 기회는 있다. 그런데 이게 또 9년 만에 한일전이라고 하나요? 또 9년 만은 아닌가요? 어쨌든 우리 또 야구, 일본이 우리보다 야구 30년 앞서네, 50년 앞서네 그러다가 지금 보면 거의 이렇게 대표팀 간의 경기에서는 붙으면
우리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야구 저변으로 보면 우리가 상대가 안 됩니다. 일본하고는. 일본이 우리 같은 팀을 한 5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사실 한 팀밖에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 고등학교 야구팀 수만 봐도 그렇고 그 한 고등학교에 한 선수들이 200명씩 막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그런 저변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도 이 올림픽이나 이런 경기들은 또 말 그대로 대표팀 뽑아가 붙는 거니까 자기들이 뭐 아홉팀 5팀 우리 비슷한 수준의 팀 만들 수 있으면 뭐합니까? 한 팀이 결국 국가를 대표하는 한 팀끼리 붙는 거니까 야구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사실 야구 보려고 이런 빅매치를 안 보고 또 이렇게 지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 그 녹화 방송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시부터 한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열심히 응원할 텐데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응원해서 한일전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도 말따나 선수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그러던데 통쾌하게 좀 이기는 야구를 합니다. 야구는 사실 일본인들이 우리한테는 갖고 있는 자존심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꼭 좀 이겨서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녹화로 진행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내일은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그래도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면 이 유튜브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좀 해주십시오. 구독하기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더더욱요. 고맙습니다.